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5월 25일 목요일 오후 3시 43분입니다. 세계 증시의 약세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근데 이거는 아직 상승 추세입니다. 다만 이제 상승 추세인데요. 상승 추세 지난주에 어떤 강력했던 그런 매수세, 시장의 힘을 고려를 해봤을 때 지금 이런 하락세, 이런 조정은 사실 좀 말이 안 되는 거긴 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말씀드렸던 그런 아이디어를 떠올릴 수 있다. 시장이라는 게 원래 자연스러운 시세는 계속해서 이렇게 상승세를 가파르게 하면서 올라가는 게 자연스러운 모습인데, 지난주에 상승세를 가파르게 만드는 급등이 나왔다. 그렇게 되면 이제 상승 추세가 가파르게 이렇게 기울기가 올라가야 되는데 이런 기울기에서 기대할 수 없는 조정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런 식으로 올라간다라고 지난주에 급등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뭐 얕게 올라가던 기울기가 이렇게 가팔라졌음을 우리가 짐작을 할 수 있는데, 가팔라졌으면 이런 식으로 아래 찍고 위에 찍고 아래 찍고 위에 찍고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걸 기대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좀 독특한 게 이렇게 기울기를 가파르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조정이 나왔는데, 조정이 세상의 아래에 있는 지지선을 붕괴시키더라. 내려올 수 없는 데까지 내려오더라. 내려올 수 없는 데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다음번에 올라갈 때는 이 위쪽에 있는 이 상승, 위쪽에 있는 저항을 돌파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상승 추세가 이 예정대로 이렇게 급하게 올라가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를 염두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요. 그래서 지금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이게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긴 한데,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아래쪽으로 조금씩 베팅을 해보는 그런 아이디어 정도는 가질 수 있다. 근데 굉장히 위험한 거라고요. 그죠? 뭐든지 확인되고 하는 게 안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런 플레이는 하방 베팅을 하더라도 굉장히 좀 이른 거라고요. 그죠? 이게 사실 정석적인 플레이는 어떤 뭐 저점을 붕괴시키고 나서 하락으로 이렇게 전환되고 나서 들어가는 게, 사실 이렇게 확인하고 나서 들어가도 늦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저는 좀 욕심이 있고 좀 더 잘해보고자 하는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좀 먼저 움직여 보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는 거죠. 이 정도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 하여튼 정석은 아직까지는 상승 추세다. 분명히 힘이 약하기 때문에 다음번에 고점을 못 넘을 것이라고 추측을 하고 이렇게 지금 하방 어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건데, 길고 짧은 건 대봐야 되죠. 오늘 밤에 강하게 올라서 또 막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생각 충분히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주의해야 된다. 그러나 위험 감소 성향이 많으신 분들은, 나는 고위험, 난 높은 위험을 감수하려는다 하시는 분들은 충분히 아래쪽으로 위험 감소도 해볼 수 있는 시점이다. 이런 생각 해볼 수 있다. 말씀을 좀 드리고요. 오늘 시장이 이렇게 약했던 거는 어제 결과적으로 계속해서 부채한도 협상 관련된 이슈입니다. 그죠? 표면적으로는요. 부채한도 협상 이슈가 잘 안 풀리고 있다라는 악재가 계속해서 뉴스가 빵빵 터지고 있고, 그리고 미국 증시 마감하고 나서 이제 또 악재가 하나 더 나왔는데, 이 무디스와 피치에서 이 신용등급 강등에 관련된 가능성을 터트려 준 거, 이게 또 지금 악재로 더욱더 작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피치에서 신용등급을 부정적 관찰 대상에 편입했다라는 소식이 나왔는데, 이것은 내가 잘하면 신용등급 이번에 강등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조심해 라고 하는 그런 경고 조치로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피치가 이렇게 하니까 무디스도 한마디 여기다 힘을 보태고 있죠. 디폴트 니네 결정이 나지 않더라도 그 전이라도 우리는 신용등급 전망 떨어뜨릴 수 있어 라고 피치와 비스무리하게 어떤 경고성 발언을 날렸습니다. 이런 것들이 시장의 우려를 좀 자극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분위기가 좀 좋지는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좀 시장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고, 지금 그래서 이제 그런 이슈들 때문에 지금 시장이 좀 더 약하게 좀 어떤 조정의 폭을 더 심하게 갖고 가는 그런 것도 있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게, 어쨌든 하방 베팅 할 수 있다고 말씀은 드렸는데,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또 잘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여전히 시장을 하방 경직성을 만들고 있는, 올리려고 하는 시장에 있는 이런 이슈들은 여전히 있다는 겁니다. 이런 이슈들이 아직도 뭐 완전히 죽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대표적인 게 뭐가 있어요? 부채 한도 협상에 대한 기대감. 아무리 신용등급을 강등한다 어쩐다 저쩐다 해도 일시적인 충격은 있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전반적으로 이 부채 한도 협상에 대한 기대감으로 오르는 거 아니냐. 물론 기대감은 다소 후퇴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죠? 분명히 우리의 기대보다는 생각보다 잡음이 많이 나오면서 이런 기대감이 후퇴하고 있는데요. 후퇴는 조금 했지만 그래도 이 기대감은 전 여전하다라고 봅니다. 언제든, 아직 타결이 안 됐다라는 것은 잡음이 있지만 언제든 타결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가능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기대감이 여전하다고 봐요. 그리고 유동성에 대한 기대감도 여전히 있죠. 유동성.
여전히 뭐 은행이 망했기 때문에 연준에서 돈을 빌려 써서 유동성이 나오고 있고 재무부가 얼마 남지 않은 현금이라도 지금 계속해서 시중에 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유동성도 여전히 남아있다. 그래서 어떤 시장을 하방 경직성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요인들은 좀 많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요인들 때문에 하방 베팅하는 게 뭐 다소 좀 찜찜한 면도 분명히 없지는 않습니다. 지금 부채 한도 협상 때문에 그 신용등급 강등한다라는 그 무디스와 피치의 그런 이야기 때문에 시장이 오늘 만약에 하락을 한다면은 이런 하락이 근사한 조정의 빌미로 작용을 해서 또 더 올라가는 그런 요소로 활용될 가능성도 있긴 있습니다. 물론 활용이 되면 또 진입했다가 또 도망가면 되겠죠, 그죠? 아무튼 이런 가능성도 열어 놓으셔야 됩니다. 아직까지 뭐 이렇게 완전히 뭐 결론이 나고 이런 게 아니란 말이죠. 지금은 어쨌든 아래쪽으로 베팅을 이런 생각을 갖고 해볼 수는 있다. 오늘 밤에 뭐 그런 거 해볼 수 있다. 이 정도로 그냥 가볍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여전히 이런 시장 분위기들 여전히 이런 시장의 어떤 호재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어쨌든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이런 이슈들이 계속해서 힘을 발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좀 그 주의해야 될 필요가 있다. 여차 잘못하면 어쨌든 도망가야 된다. 가장 중요한 건 1번 생존이다. 그죠? 이런 이야기를 좀 계속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치고 있고 오늘 하여튼 좀 재밌었습니다. 그죠? 그 엔비디아 실적이 뭐 괜찮게 나왔다. 뭐 그러면서 엔비디아가 급등을 하면서 이 IT 빅테크의 뭐 기대감 뭐 이런 것들 실적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이 높아지면서 또 한편으로 오늘 아시아나 유럽 증시에 좋은 영향을 또 미치기도 했는데요. 아무튼 오늘 복합적이었죠. 그죠? 오늘 증시는요. 부채 한도 협상 그 신용등급이 떨어질 수 있다라는 그런 악재와 또 그리고 엔비디아가 실적이 좋았다라는 호재가 이 두 개 오늘 팽팽하게 싸운 겁니다. 팽팽하게 싸워서 좀 약한 친구들 예를 들면 한국 증시나 어떤 신흥국 이런 친구들은 특히 약했겠죠. 그죠? 이런 친구들은 아무래도 어떤 신용등급 강등에 관련된 불확실성을 조금 더 크게 반영을 했을 거고 조금 좀 자신 있는 친구들 예를 들면 뭐 유로존 이런 친구들은 이런 거에 영향을 별로 안 받고 뭐 엔비디아의 실적에 더 영향을 크게 받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뭐 이런 두 가지 호재와 악재가 복잡하게 섞여가지고 오늘 싸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과적으로 싸웠는데 오늘 아시아 증시는 그 분위기가 좀 혼조했네요. 그죠? 일본은 계속해서 요즘 최근 넘버원 증시죠. 가장 강한 증시다 보니까 보시다시피 이렇게 좀 상승을 한 것 같고요. 이 일본 증시는 뭐 보시다시피 뭐 미국이 신용등급 강등돼도 우리는 일종의 준기축통화국이야. 뭐 이런 엔화는 뭐 안전자산이야. 뭐 이런 느낌이 있나? 아무튼 일본 증시는 강하게 별 영향 없이 올랐고요. 중국, 뭐 홍콩 뭐 이런 데가 좀 타격을 좀 많이 받았네요. 그죠? 한국도 좀 타격을 많이 받았고. 그러니까 이런 움직임들이 이런 차별적인 움직임들이 결과적으로 이 신용등급 강등에 대한 미국 신용등급 강등 가능성에 대한 그 각 나라의 처지를 좀 대변해 주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죠? 아무래도 중국, 한국은 조금 일본보다는 좀 사정이 좀 안 좋죠. 그죠? 일본은 준기축통화국이다. 또 그리고 요즘 주식시장 수급도 좋다. 그래서 일단 올랐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뭐 잠시 후에 있는 유럽 증시는 뭐 보시다시피 상승 출발 예정인데 유로존도 결국 그런 것 같아요. 유로존도 아유 뭐 미국이 신용등급 강등이 되든 말건 우리도 준기축통화 권역이다. 우리 유로화도 좋은 거다 이러면서 유로존도 뭐 보시다시피 별 충격을 받지는 않는 모습이고 오히려 어떤 그 엔비디아 실적 앞으로 기업 실적 좋아질 거다라는 그런 기대감에 영향을 더 많이 받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모양은 좀 다른데 전반적으로 세계 증시의 상승세는 많이 둔화가 되긴 했고 지금 조정이 진행 중인데 조정의 폭은 생각보다 깊고 그래서 이렇게 반등을 하긴 하고 있는데 지금 엔비디아 실적이라든가 이런 걸로 반등을 하긴 하는데 과연 이런 반등을 통해서 고점을 넘기고 직전 고점을 넘기고 계속 상승 추세로 전환할 수 있는지는 계속 상승 추세를 이어나갈 수 있을지는 좀 고민을 좀 해봐야 되는 그런 단계에 와 있는 거죠. 요 정도 내용이 이제 쭉쭉쭉 좀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오늘 밤 미국 증시가 좀 중요하겠죠. 그죠? 오늘 밤 미국 증시는 이제 자칫 잘못하면은 나스닥 쌍고점 충분히 만들 수 있죠. 충분히 만들 수 있는 뭐 그런 상황인 거고요. S&P는 상황이 안 좋습니다. 더욱더 안 좋아요. 4200이라는 자리가 중요한 자리인데 뭐 조금 더 오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 박스권 안에 다시 들어왔다는 게 굉장히 좀 안 좋은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말씀드렸다시피 조금 전에 이런 그림에서 봤다시피 고점도 어느 정도 높여야 된다고요. 고점도. 근데 고점이 지금 보시다시피 영 못 높이고 있어요. 고점이 확확 높아져야 되는데 지금 얼마 높이지도 못하고 너무 조정폭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충분히 의심할 수 있다. 너 이거 올라가는 거 이거 속임수 아니냐? 반등시 매도 전략 뭐 이런 생각 정도는 좀 위험하지만 아직까지 굉장히 위험한 아이디어지만은
해볼 수는 있을 것 같다. 이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죠?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밤에 나스닥 어떤 다중고점 혹은 쌍고점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이런 것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스닥 하방 베팅을 오늘 밤에 해서 성공을 하면 어떤 그림이 될까요? 그럼 코스피처럼 되는 거죠, 그죠? 코스피처럼. 물론 코스피와는 좀 그림이 나스닥은 좀 다르지만은 그럼 코스피처럼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코스피는 사실 이제 뭐 오늘 그래서 하락 마감을 하면서 좀 굉장히 약한 모습을 보이면서 쌍고점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애매하죠, 그죠? 이런 건요. 너무 이날 고점과 이날 고점이 오늘 고점과 며칠 전 고점이 너무 이 텀이 짧기 때문에 너무 기간이 짧기 때문에 이런 건 쌍고점이라 하지 않고 이런 건 하나의 의미 있는 고점을 뭐 한 3, 4거래일 동안 확인했다라고 하긴 하는데 분봉에서 굳이 따지면 뭐 3고점 혹은 뭐 쌍고점 이런 이야기 할 수 있겠죠. 하여튼 뭐 고점 덩어리를 하나 확인했다. 그래서 오늘 같은 날 갭상승했을 때 하방 베팅 하는 거는 굉장히 위험한 거긴 하지만 아무튼 뭐 일단 하락 마감했으니까 어떤 하방 베팅에 대한 희망은 좀 생겼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4거래일 동안 어딜 넘지 못했고 그랬기 때문에 어떤 든든한 어떤 하방 베팅의 어떤 기준 정도는 생겼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중요한 지지선들 이런 데를 붕괴시키진 않았기 때문에 이게 좀 부담스러운 점은 있습니다. 하방 베팅에 자그마한 근거가 생긴 것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하락 전환 이런 건 아니고요. 여러분들 다 보이시다시피 이런 자리를 붕괴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런 자리 아직 완전히 붕괴시키지 않았다. 여기가 직전 고점이죠. 4월 14일 날 금요일 날 이런 시가 이런 자리가 중요한 지지선인데 이런 지지선을 완전히 깼다고 하긴 좀 애매하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자리 완전히 깨야 뭐 좀 더 의미가 있을 겁니다. 근데 지금은 솔직히 하락으로서의 큰 의미는 지금은 어떤 저항을 확인한 거죠. 여기는 못 넘는 저항이야 정도까지를 확인을 한 거고요. 본격적으로 아래로 가겠다라는 건 아닙니다. 아래로 갈 거면 이제 중요한 지지선을 붕괴시켜야 가는 거죠, 그죠? 이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여튼 저항을 확인했다. 야, 이거 가야 되는데 못 가고 있다. 이런 점은 분명히 의심스러운 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오늘 코스닥도 하락 마감을 하면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되면은 어떤 다중 고점형을 만들어내고 있는 그런 어떤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그런 다중 고점형을 만들었을 신뢰도가 높아지고 있다. 이 정도로 이야기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이렇게 좀 박스권 답답한 구간 안에 와 있기 때문에 특별히 할 말은 없습니다. 근데 다중 고점형 이야기 충분히 할 수 있죠. 그래서 다시 중요한 지지선 이런 자리를 붕괴시키면은 이제 좀 강한 매도세가 등장했구나. 이런 이야기 정도는 할 수 있을 겁니다. 풋옵션들도 결과적으로 쌍바닥 잘 만들어주고 있고요. 그래서 어떤 하방에 대한 어떤 희망은 생겼다. 그 정도, 자그마한 희망 정도는 생겼다라는 겁니다. 이런 그림 정도를 보고 지금 상방 베팅 혹은 주식 들고 계신 분들이 위험 관리를 당장은 할 필요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뭐 나는 단기적인 매매를 한다 그러시는 분들은 이제 조금씩 주식 비중 축소 정도는 고려하는 게 어떨까 싶긴 합니다. 예. 조금 정도 비중 축소 정도는 해봐도 되지 않을까 그 정도 그죠? 아직 상방을 포기할 때는 아니죠, 그죠? 아직 상승 추세예요. 하락으로 전환된 건 아니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아무튼 분명히 분위기가 좀 안 좋긴 합니다. 특히 코스닥이 지금 축축축 처지고 있는 게 특히 분위기가 좀 안 좋은 점이긴 하죠. 이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코스닥은 전 세계에서 가장 강한 증시가 되거나 아니면 가장 약한 증시가 되거나 둘 중 하나인데 지금 꼬라지로 봐선 가장 약한 증시가 된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실제로 오늘 이런 뉴스들도 영향을 많이 미쳤겠죠, 그죠? SG발 사태, CFD 취급 증권사들 문제를 대거 적발했다. 이런 것도 이제 더 이상 중소형주로 장난을 해먹어야 되는데 더 이상 장난을 치지 못할 만한 그런 큰 이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도 코스닥의 큰 악재가 될 수 있겠죠, 그죠? 시장 분위기가 지난번에 너무너무 뜨끈뜨끈했는데 이제는 차가워서 못 만질 뭐 약간 그런 지경까지는 아니더라도 하여튼 좀 많이 식었다, 굉장히 많이 식었습니다, 시장 분위기가. 그래서 일단 코스닥은 지금 분위기면은 거의 뭐 전 세계에서 가장 약한 증시가 아니냐 싶긴 합니다. 그래서 뭐 다중고점형 확인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 정도 이야기하면 될 것 같습니다. 변동성 지수들은 뭐 잘 올라가고 있고 그래서 뭐 시장의 어떤 그 방향 전환에 대한 기대감은 높아지는데요. 아직 눈에 띄는 그런 증거는 잘 보이지는 않는다. 오늘은 그냥 어떤 고점을 다 같이 확인했을 뿐이다. 오늘 한국 증시 양대 지수는 어딘가가 저항이다라는 걸 확인했을 뿐입니다. 그죠? 앞으로 아래쪽으로 갈지 말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문제인 겁니다. 여전히 어떤 시장을 그 받쳐주는 그런 유동성, 뭐 AI 버블, 뭐 아니면 뭐 부채 한도 협상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시장은 좀 하방 보시는 분들이 너무 이른 때긴 하죠. 아직은요. 환율은 오늘 뭐 전반적으로 다 같이 움직였습니다. 오늘 주식시장은 오늘 약간 혼조했을 수 있어요. 세계 증시 전반적으로 말씀드렸다시피 그 나라들의 처지에 따라서 신흥국들은 뭐 미국 신용등급 강등되면은
채권 금리 올라가면서 큰일 날 수 있기 때문에 신흥국들은 반응이 좀 안 좋았고 선진국들은 좀 반응이 좋았던 반면에 이 환율 시장은 분위기가 좀 명확하긴 했습니다. 환율 시장에서는 화들짝 했죠. 화들짝. 예. 환율 시장에서는 뭐 예를 들면 엔화, 달러가 급등하면서 달러 인덱스가 급등하고 그 신용등급 강등 이슈로 안전자산 선호 이런 게 조금 반영이 됐습니다. 이 환율 시장에는요. 그래서 뭐 보시다시피 엔화도 올라가고 그 중국 위안화도 오늘 급등하고 오늘 원달러 환율도 오르고 오늘 다 같이 이런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신용등급 강등 이슈 그죠? 그만큼 환율 시장은 좀 그런 걸 위험하게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맞게 반응을 해줬고요. 주식시장만 지금 좀 독특하게 좀 그죠? 굉장히 좀 탐욕스러운 분위기를 아직까지 이어가고 있긴 한 겁니다. 금리들도 아무래도 좀 크게 튀었을 겁니다. 그죠? 금리들도요. 어제 많이 올라서 그런가 지금은 큰 반응 없는데 10년물 국채 금리도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다. 네. 이런 점들 때문에 중국 증시가 약했을 수 있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네, 신용등급 강등 굉장히 좀 큰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죠? 신용등급이 강등이 되면 기본적으로 금리들이 크게 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금리가 튀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이 정도 금리대에서도 은행들이 픽픽 망해가고 있고 그 미국 상업부동산이 어쩌고 말이 나오고 한국도 뭐 연체율이 높아지고 있다 뭐 그런 금융권에서 안 좋은 소식도 들리는데 여기서 뭐 부채 한도 협상 관련된 저런 이슈들로 인해서 혹시나 금리가 몇 번 발작을 일으키면 은행들도 다 쓰러질 수 있다는 거 생각해 봐야 되겠죠. 심각한 문제일 수 있는데요.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부채 한도 협상 타결 기대감이나 어떤 유동성 이런 측면에서는 또 아직 시장은 또 버틸만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애매한 상황이에요. 애매한 상황인데 이제 기술적으로 뭐 쌍고점 만들 가능성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가능성에 한번 베팅해 보자. 좀 어떤 위험 감수 성향이 많으신 분들은 좀 그런 거에 베팅해 볼 수도 있다. 그 정도 차원에서 이야기를 드리고 있죠. 오늘 뭐 중국 증시는 보시다시피 뭐 하락 마감했는데 양봉으로 또 올라오네요, 그죠? 하여튼 그 중요한 지지선 붕괴시켰다, 박스권 붕괴됐다. 물론 이제 강하게 붕괴됐으니까 좀 반등도 올라올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근데 붕괴됐다는 것 자체가 뭡니까? 다음번에 고점이 좀 낮아질 수 있고 다음번에 하락 추세로 이렇게 계속해서 진행될 수 있다라는 그런 걸 암시하고 있기 때문에 위험한 거죠, 그죠? 중요한 지지선 붕괴시켰기 때문에 뭐 무조건 이제 앞으로 계속 빠진다, 뭐 이렇게 보긴 좀 어려울 수 있고 하여튼 중요한 신호이긴 합니다, 그죠? 이 정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중국은 좀 먼저 빠졌기 때문에 오늘 신용등급 강등 이슈에는 오히려 아래 꼬리 달고 올라오지 않았나 싶기도 합니다. 하여튼 근데 중국 증시 분위기 안 좋은 건 사실이고요. 일본 증시의 초강세가 올라오는 것도 사실입니다. 일본 증시는 여전히 역사적 고점을 잘 지키고 있는 이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일본 증시야말로 진정한 강한 증시죠. 이런 거는 딱 조정 나올 만큼만 조정이 나왔고 지켜야 될 자리 잘 지키고 있고 전형적인 어떤 상승장의 그런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정이 나올 거면 이 정도로 나왔어야 돼요. 이번에 세계 증시가. 근데 뭐 독일 증시니 뭐니 미국 증시니 다 어떤 중요한 자리를 붕괴시켰었단 말이죠. 이런 거면 인정합니다. 이런 거면 이 정도 조정이면 상승 추세에 완전 잘 가는 거지. 이런 걸 보고 아래쪽으로 베팅하자 이런 이야기는 전 못 하겠는데 최소한 이제 뭐 일부 한국 증시 뭐 독일 증시, 뭐 미국 증시 이런 친구들은 붕괴돼서는 안 될 자리들을 붕괴시키고 있고 조정의 폭이 깊어도 좀 너무 깊기 때문에 좀 아닌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있죠. 그런 점들이 좀 차이점입니다. 일본은 정말 강하고요. 뭐 독일 증시 뭐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됐다고요. 이렇게 여기 내려오면 안 되는 자리인데 내려왔다고요. 그러니까 다음번에 너 못 넘어갈 거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제가 한번 드려보는 거죠. 못 넘어갈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리는 거죠. 하여튼 지금 상승 출발하긴 했습니다. 엔비디아 실적 때문에 상승 출발하긴 했는데 미국 부채한도 그 신용등급 강등 이슈 때문에 일단 음봉을 보이고 있네요. 하여튼 모르겠습니다. 일단 오늘 밤 뭐 지켜봐야 됩니다. 오늘 밤의 방향성이 좀 중요할 것 같긴 합니다. 오늘 밤 결국 미국 증시는 결국 이거죠, 그죠? 미국 증시가 어제 마감하고 나서 나온 크게 두 가지 이슈, 그죠? 신용등급 강등 가능성도 그리고 엔비디아 실적 이거 두 가지 놓고 미국 증시 오늘 싸울 거예요. 치열하게 싸울 겁니다. 여기서 뭐 나스닥이 다시 전고점을 넘어가면서 한 번 더 랠리를 하면서 다시 계속해서 상승세를 이어나갈 수 있는 거고 여기서 상승 추세에 잘 못 이어나가면 코스피처럼 단기적으로 쌍고점을 만들었다 그런 이야기도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오늘 밤은 좀 어떤 비교적 좀 중요한 자리에 와 있습니다. 단기적인 방향성 일단은 단기적인 방향성을 정할 수 있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좀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는 오늘 밤에 일단 그 고점을 못 넘는다는 생각으로 아래쪽으로 한번 베팅해 볼 생각이 있고 일단 뭐 지켜볼 생각입니다.
뭐 저는 뭐 그렇게 할 생각이고 여러분들은 여러분 생각대로 하여튼 투자는 그 본인의 소신껏 하시면 됩니다. 뭐 저의 생각과 맞지 않는다. 뭐 그럼 안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죠? 내가 생각해 봤을 때 그게 중요한 겁니다. 본인 기준이 중요한 거죠. 그죠? 제 생각은 제 생각일 뿐이고 검증되지 않은 의견일 뿐인 거고 하여튼 투자에는 본인 생각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정도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 뭐 삼성전자 장대 음봉 나왔네요. 그죠? 이런 음봉을 기준으로 해서 내일도 만약에 7만 얼마를 못 넘는다. 그러면 아래쪽으로 또 후려칠 수 있는 근거가 생기겠죠. 뭐 요 정도 보면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얼추 다 나머지 다 이야기했고요. 그죠? 뭐 나스닥 쌍고점 이야기 뭐 그런 거 계속 했으니까 그만 이야기하고요. 변동성 지수를 참 안 봤더라고요. 변동성 지수가 저기 이 박스권 상단에 다시 왔습니다. 이거 자칫 잘못하면 사실 바로 어떤 랠리가 시작될 수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바로 여기서 이제 빅스가 막 계속 바로 달려도 되는데요. 솔직히 바로 달릴 것 같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좀 있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박스권 상단이잖아요. 빅스도 어쨌든 똑같은 투자 자산이니까 박스권 저항 의식을 한단 말입니다. 바로 달릴 수 있을까? 다소 의문이 있기도 하고 그리고 당장 무슨 지금 신용등급 강등된 건 아니잖아요. 그죠? 당장 시장이 주식시장이 폭락해야 되고 그럴 만한 이슈가 아직은 일단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밤에 반드시 이런 빅스가 급등할 만한 시장이 폭락할 만한 그런 재료가 나타날까요? 저는 솔직히 모르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솔직히 당장 얘가 일단 올라온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박스권 상단이니까. 그리고 S&P도 나스닥도 지금 당장 막 그렇게 대폭락하기는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란 말이죠. 보시다시피 S&P는 박스권 안에 갇혀 있는 거고 나스닥도 아래쪽에 보시면 일단 지지선들이 있고 또 그리고 지금은 어떤 힘을 테스트하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당장 대폭락을 하고 변동성이 확대되는 그런 시기는 아닐 수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빅스가 당장 올라올 것 같지는 않은데 굉장히 대단한 모습이긴 합니다. 시장의 불안감은 여전하다 이런 걸 우리가 그 빅스를 보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정도 이야기를 해드리면 될 것 같고 하여튼 뭐 달러 잘 올라오고 있고 그죠? 뭐 특별히 할 이야기는 없고 그 뭐야 신용등급 강등 이슈 때문에 금리는 올라가는 거 자연스러운 모습이고요. 그죠? 뭐 나머지 특별한 거는 얼추 뭐 다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밤에 좀 고민들 미국 증시 어떤 뭐 생각 있으신 분들은 좀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한국 증시 오늘 뭐 베팅하신 분들 계시겠죠? 하여튼 뭐 베팅 하셨으면은 뭐 계속해서 어떤 오늘 베팅 하셨으면 최소한 하방으로 수익을 누적시키고 있을 테니까 끝까지 한번 또 들고 가보시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요. 뭐 일단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궁금한 걸 리플 남겨주시고요. 내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